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캐논에서 R5가 이제 개발 발표를 했는데,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캐논이 이상한데. 아무튼 하나씩 볼까요? EOS R5 개발 발표. 일단은 바디의 모양 자체는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신개발한 풀사이즈 CMOS 센서가 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센서다 라고 하는데, 근데 신센서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신센서는 신공정에서 만든 센서를 말한 거잖아요. 기존 공정에서 만든 신센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신센서가 아니니까 저거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캐논에서 공정을 기존에는 500나노 공정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수준을 올렸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루머를 보긴 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막 시설 투자도 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센서라는 게 신공정이랑 똑같은 동요는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이제 전자 셔터 사용할 때는 최고로 초당 20연사가 가능하다는 거고,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면 초당 12연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20연사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 기계식 12연사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기계식 12연사가 전자 셔터 20연사라는 게 실제로 젤로라든지 플리코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니 A9 정도가 극복이 안 됐다면 전자 셔터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블랙과 프리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연사라는 거는 상당히 성능이 올라왔다. 이 바디가 화소가 낮을 것 같지도 않은데 20연사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기계식 연사가 12연사까지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12연사가 조건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냥 편하게 사용하면서 10연사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8K 동영상이 촬영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글쎄, 저기서 정지 화상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8K라는 게 그렇게 저는 호의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8K를 저걸 어디다 쓸 거야. 8K TV도 없는데 지금 8K 모니터도 없고, 물론 이제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1억 소폰카랑은 약간 급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저게 지금 사용한다고 치면요, 8K 소스를 활용해서 저거 4K로 영상을 편집할 때, 출력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 것은 거의 현재 시점에서는 전문가 수준인데요. 전문가가 누가 폰카를 쓰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풀프레임 카메라고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8K 영상이 약간 효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크랍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AF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8K가 들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고화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8K가 이제 7680에다가 4320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긴축인 가로가 7680이 나오려면 사진은 비율이 3:2니까 적어도 5000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확히는 5120인데, 그래서 이거 곱하면 최소한 3930만 화소, 즉 4000만 화소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이게 루머를 보니까 4500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루머가 이제 유력하게 4500이다 라고 하는데, 4500이면은 글쎄 한 1.1, 1.2 크롭 되려고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K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화소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전천후 기종이 이렇게 고화소로 올라가는 거를 딱히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전천후 기종은 2400만에서 조금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고화소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고화소 모델을 따로 출시해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좀 최적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OD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OD면 이제 전천후 기종이잖아요. 특별히 OD가 고화소 바디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000만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약간 조금 사용할 때 무겁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좀 있어요. 물론 12연사라든지 20연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긴 하지만은, 어쨌든 화소가 무거워지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굳이 전천후 기종까지 이렇게 화소를 올려야 될까? 아니면은 얘가 고화소 바디 역할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화소 바디는 고화소대로 따로 6000만 화소 이상급으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썩 좋진 않은데, 그럼에도 장점을 꼽자면은 8K가 들어간다는 거는 4K 영상의 급이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60프레임이 들어간다, 120프레임이 들어간다, 말이 많은데 아직은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프레임 레이트를 60은 넣어주겠죠. 설마 4K 30프레임 넣어주겠어요? 그건 진짜 아니고, 제가 보기엔 60프레임은 들어갈 것 같고, 120프레임 들어오면 진짜 대박인 거고, 그래서 4K 영상 자체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4K 촬영을 할 때도 좋고, FHD 출력을 할 때도 좋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번 캐논의 R5 저 바디가 대단히 효과적인 바디가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게 타사에서 이런 기능이 나와도 대단히 놀랄 정도인데, 캐논에서 이런 걸 넣어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제 다음은 바디 내 손떨방이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드디어 캐논에도 니콘과 소니에 이어서 바디 손떨방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고 계시던데 이게 바디에 5축 손떨방이 들어가고 렌즈에 2축이 들어와서 총 7축으로 작동을 한다. 근데 그건 너무 행복회로를 돌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뭐 그렇게 되면 좋죠. 7축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스탑을 얘네가 보완해 줄 수 있다 하면은 좋은 일이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캐논 바디에는 절대 그 손떨방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언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이번에 캐논에서 한번 제대로 이렇게 카운터퍼치를 한번 매긴 거죠.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 그리고 다음에는 듀얼 슬롯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드디어 캐논 바디에서도 프로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실제 스냅 현장에서 그 백업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듀얼 슬롯이 들어가서 SD카드 2장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가 자동으로 사진을 전송해 준다는 것인데 이미지.캐논이라는 이제 사이트에다가 카메라에서 촬영된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하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전혀 밝혀진 게 없고요. 제 예상으로는 이거 카메라 바디랑 핸드폰에 있는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핸드폰 연결 없이 바디에서 바로 와이파이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유심히 꼽혀야겠지만은 유심히 꼽힐 것 같진 않다. 저게 원본 사이즈가 그대로 올라갈지 로우 파일도 그대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원본 파일도 올라가고 로우 파일도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 물론 가만히 살펴보면은 함정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8K 영상이 실제로 스펙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그 카메라 막박에 캐논이라고 적혀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캐논에서 뭐랄까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캐논 바디에서 그런 느낌이 참 드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소니에서 A9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리고 알파7 마크3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캐논도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캐논이라고 언제나 사골만 끓이고 금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니콘이 막 이제 필름 카메라 만들고 이때쯤 가보면은 캐논도 혁신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괜히 지금 잊지 않은 기업이 된 게 아니라 오두막이라든지 오막3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시장에 주는 충격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그런 게 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지만 이번 R5 바디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시장에다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최근에 출시된 카메라 중에서 가장 그 펀치력이 센 카메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AF예요. AF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AF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IAF도 올라가고 뭐 반응성도 올라가고 쫓아가는 것도 빨라지고 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 대비해서 지금 최고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AF 성능이 듀얼 픽셀이 어디까지 진일보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AF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어가지고 다소 조금 불안하긴 해요. 무엇보다 이 바디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유저들이 현재 시점에서 원하는 걸 다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뒷면에 그 이상한 터치바 없애고 다이얼 넣어준 것도 그렇고 듀얼 슬롯 넣어준 것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8K를 해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4K 60프레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8K는 됐지만 4K는 좋다. 약간 화소가 높은 거 빼고는 유저들이 원했던 거, 화소가 높은 거 원했던 유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고화소 바디는 고화소대로 가고 전천후 기종은 전천후 기종대로 따로 이렇게 가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8K가 들어갔다는 것만 빼면은 유저들이 평소에 요청했던 거, 그러니까 캐논한테 뭐 특별히 더 많은 걸 바라진 않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요청해준 건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디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요, 저걸 다 넣었어요. 저걸 다 넣은 완벽한 중급기, 그러니까 플래그십 바로 mid라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위블 액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캐논 바디들에서는 어떤 보급기에서만 스위블 액정이 있었고 타사 풀프레임 바디는 스위블 액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딱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없는데 제 생각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캐논만 6D라든지 뭐 EOS R이라든지 RP 이런 라인에서 스위블 액정을 넣어줬는데 R5 라인에서도 이제 스위블 액정을 넣어주니까 저는 저게 상당히 그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스위블 액정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영상 촬영하거나 세로로 사진 찍을 때는, 그것도 셀피로 촬영할 때는 분명히 이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 바디는 굉장히 영상에 치중한 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피를 넣어주면은 많은 유튜버들도 이 바디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캐논에서 간만에 유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한 바디가 곧 나온다. 물론 함정 카드가 숨겨져 있겠고
가격도 변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카메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될까? 그게 좀 이슈긴 할 텐데 제가 내피셜을 잠깐 굴려보자면은 잠깐 접신을 해보자면 한 450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450. 그 이상 나오면 너무 심하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마포의 후속 기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R5라고 그 앞자리가 5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450만원 정도로 그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꽤 비싸잖아요. 제가 이 바디 스펙 보고 와 넘어가자 막 이러다가 잠깐만 저게 가격이 얼마일까? 그리고 이게 RF 렌즈들 가격이 R렌즈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좀 침착을 하자. 침착해. 이렇게 심호흡 좀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간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쌌던 RF 렌즈들에 비해서 캐논의 바디들이 그 정도 급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이제는 그 급에 맞는 고급스러운 렌즈에 맞는 고급스러운 바디가 나왔다는 느낌은 듭니다. 덕분에 가격에 상당히 부담되는 바디이긴 하지만 한번 꼭 써보고 싶은 바디이기도 해요. 좀 더 자세한 스펙이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루머가 많잖아요. R6에 관련된 루머도 있고 보긴 봤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잡담하듯이 오늘 방송을 만들어 봤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